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 개발 전략 및 공업화 전략의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61년 당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설계에 근거하여 건설했던 후생주택의 건축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주택 부분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도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부문을 제외한 다른 경제 부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경제 부흥 원조를 이용하여 1950년대 후반에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갔습니다. 가령 철도,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에너지원으로서 석탄 생산이나 전력시설 등의 복구는 물론 제조업 생산에서도 파괴된 설비를 신속히 복구하면서 1956년을 전후한 시점에 전쟁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 후반은 전쟁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경제 부흥 목표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의 변화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냉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195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군사적, 안보적 관점에서 냉전을 인식했던 미국 정부가 후발국의 경제적 후진성이나 가난 등에 주목하여 경제 개발의 관점으로 냉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무상의 원조를 점차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한국 원조가 195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했던 것은 미국의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1950년대 후반 미국의 한국 원조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급했던 계획 원조를 유상의 차관으로 전환시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제공했던 비계획 원조는 점차 그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요인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 후반에 한국 정부 내에서는 원조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장기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 1월 말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정부 문서 표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8년 3월부터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 부처 중심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획기구였던 부흥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기관으로서 산업개발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여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개발위원회는 1958년 5월부터 3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계획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한 경제계획 시안을 완성시킨 것은 1959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년 계획 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최종안이 완성된 것은 1959년 12월이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완성된 3개년 계획은 1960년 1월 말에 곧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한국 전쟁 중이나 직후에 수립한 경제교육과는 분량과 내용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3개년 계획은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 다양한 경제 부문을 전부 포괄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1년 계획이 아니라 단연 계획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개발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 한국 정부의 공업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조 없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하는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당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장기간이 요구되므로 3개년 계획에서는 우선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 전략과 공업화 전략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을까요? 3개년 계획에서 확인되는 이승만 정부의 개발 전략은 균형 성장론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농업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 생산의 증가에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이 증가하면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 공급을 대체하여 외환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중 상당량을 수출하여 외환 공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러한 수출의 44%를 미국 수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효과는 공업화 전략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농업 생산성이 향상하고 농가 소득이 증가하면 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겨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개년 계획에서는 제조업을 육성하여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고자 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업화에 투입되어야 하는 투자 재원의 제약으로 우선 경공업을 육성하고 중화공업은 수요가 확대함에 따라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통해 1950년대 후반의 공업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전략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